마침내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 소재 자립의 결정적 분기점을 통과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섭씨 1680도의 연소 가스 온도를 견디는 초내열 초합금을 완성했으며 이는 카프 21 차세대 블록 업그레이드와 지릭스 해군용 가스터빈에 적용됩니다. 나노 산화이트륨 분산 강화 기술과 지르코니아 하프니아 열차단 코팅을 사용했으며 메이저 방식의 사선 격자 냉각 구조가 삼각방어 구조를 형성합니다. 발전용 C급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열 충격 및 크리프 데이터를 활용해 전례 없는 빠른 개발 속도를 실현했으며 블레이드 설계 온도가 110도 상승했습니다. KF-21 블록 2의 추력 중량비 개선이 가능해졌고 미 해군만 가능했던 이스 항모 발사 리스크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1000파운드 무인기 엔진 경량화와 GX-17 선방용 고출력 터빈 개발에 응용되며 단일 소재 개발이 방산 기술 전반의 파급 효과를 입증합니다. 이 소재 기술은 미국, 프랑스, 일본만 보유했던 전략 자산이며 일본 IHA가 FX 전투기 엔진 개발에 10년 이상 소유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한국은 반도체 플라즈마 공정 기술을 수평 이전의 개발 속도와 완성도에서 주목받았으며 초내열 합금의 인장 강도와 피로 강도가 각각 20%, 15%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합금보다 2배 이상 수명이 길고 고온에서도 정밀 형상이 유지되어 엔진 성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한국은 소재, 엔진, 플랫폼의 기술 삼각 자립을 이루었으며 이는 미국과 프랑스 중심의 방산 소재 공급망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블레이드 수명 증가로 전투기의 추력, 기동성, 무장 적재량이 동시에 증가하며 강력한 연소로 엔진 설계 여유도 확보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단결정 초내열 합금을 독점하며 하이엔드 엔진 시장을 장악했으나 한국은 이를 돌파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H급 가스터빈 국산화 과정에서 확보한 열 충격 및 크리프 데이터를 항공엔진 소재로 수직 이전의 개발 속도를 단축했습니다. 창원 본사에는 10층 높이의 시험동과 축구장 12개 크기의 시험 라인이 있으며 400여 대의 내열 시험기가 가동 중입니다. 시편을 1700도로 가열 후 전자빔으로 0.1초 만에 냉각해 기공을 제거하고 AI 알고리즘으로 균열전 응력을 탐지했습니다. 탄생한 신소재 DSS-4K는 니켈 코발트 기반의 루테늄, 텅스텐, 탄탈륨을 배합하고 난 후 산화이트륨 결정 제어로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50마이크론 두께의 지르코니아 하프니아 열차단 코팅과 플래티넘 알루미늄 본딩층이 산화 확산을 억제하며 레이저 사선 격자 냉각로가 열전달 계수를 14% 향상시킵니다. 코팅이 벗겨져도 예비 채널이 열을 배출해 실전 안정성을 유지하며 312개 시편이 파괴 시험을 거쳐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했습니다. KF-21 블록 2의 추력 증대뿐 아니라 무인기, 함정용 터빈, 초음속 미사일 추진체에 적용되며 세계 방산 시장의 경쟁 지형을 바꿉니다. GE의 F414 엔진은 1570도에서 22,000파운드 추력을 발휘하지만 DSX-4K 적용 시 1680도로 연소 압력이 3% 상승하며 추력이 8% 증가합니다. 미사일 2발 추가 장착에도 활주로 거리 손실 없이 이륙 가능하며 고고도 순항 작전 반경이 300km 확장됩니다. 추력 여유로 기동 자유도가 향상되고 애프터버너 지속 시간, 급상승, 순간 가속, 회피 기동이 실전 생존성을 높입니다. 무인 전투기 플랫폼에도 적용 가능하며 2027년 개발 중인 1만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에 DSX-4K를 사용하면 무게가 7에서 8% 줄고 연료 효율이 5% 향상됩니다. 고도 5만 피트에서 6시간 이상 채공하며
4,500km 장거리 작전이 가능해지고 해군 함재형 KF-21은 이스발사 열충격을 견뎌 리스크를 줄입니다. 지덱스-17 가스터빈의 적용 시 출력이 10% 향상되어 장비 탑재 여유와 항속 거리가 개선되며 대형 이상 배열 레이더 운용의 전력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극초음속 무기에서 DSX-4K는 연소실 라이너로 사용되며 두께를 10% 줄여 무게를 낮추고 사거리 및 가속도를 향상시킵니다. F-16급 엔진 블레이드 세트는 해외 조달 시 12억 원이지만 국산화로 25% 절감의 공군 정비 예산을 연간 1억 원 절약합니다. KF-21 수출 시 MRO 정비 패키지를 제공하면 연간 1조 원 규모의 유지보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플라즈마 열처리, 조선소 3D 프린팅, 배터리 나노 분쇄 기술이 항공엔진 소재 공정으로 전환되며 18개월 만에 노하우를 재편성했습니다. 품질 신뢰성은 실전 안전성과 직결되며 두산은 창원 엔지니어링 센터에 AI 기반 복합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타열 저선, 열화상, 초음파, X선 시트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24시간 내 블레이드 상태를 정량화하는 건강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2026년 KF-21 시제기에 DSX-4K 블레이드를 장착해 300시간 연속 가속 감속 내구 시험을 진행하며 성공 시 독립 엔진코어 기술 보유국으로 공인됩니다. 엔진과 소재 국산화로 미국의 아이터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아세안, 중동, 남미 국가들과 양자 협약을 맺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DSX-4K는 생산량 증가로 단가가 급감하며 2029년 KF-21 블록 2 무인 공격기 함재 전투기 양산 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엔진 산업은 생태계 구축이 전제되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터빈 노즐, 연소실 라이너, 압축기 디스크를 분업 생산의 기술을 축적합니다. 민간 항공기 시장 확장 시 연 3억 원 이상의 부품 산업이 형성되며 히토류 복합자기 치유 코팅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냉각 공기를 줄여 잉여 압축 공기를 무장 냉각이나 환경 제어에 활용하는 설계로 KF-21 블록 2의 연비와 작전 효율이 향상됩니다. DSX-4K는 1680도 열장벽을 돌파했으며 겐트로피 추압금과 하이브리드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로 1800도를 목표로 합니다. 6세대 전투기, 초음속 운송체계, 수소 터보 샤프트 엔진의 핵심 기술로 작동하며 글로벌 합동 개발에서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카이스트, 키스트, 부산대는 초고온 재료 전공 트랙을 신설해 매년 2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현장형 교육으로 내재화 속도를 높입니다. 중국은 2400도급 내열 합금을 발표했으나 엔진 장착은 불확실하며 일본 IH는 1700도, 영국 롤스로이스는 1800도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DSX-4K로 1680도를 완성하고 하이브리드 열차단 코팅으로 선두권 도약 가능성이 크며 반도체 공정 기술로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AI 기반 비파괴 검사 시스템은 결함 탐지와 설계 피드백을 가능케 해 품질 신뢰성과 빠른 개량을 보장합니다. 단결정 주조와 적층 제조의 고신뢰 품질 관리 데이터는 두산이 발전용, 항공용, 해군용 가스터빈을 개발하며 통합된 자산입니다. DSX-4K는 전투기, 무인기, 함정, 극초음속 무기를 수직 통합하는 산업외교안보, 삼각축의 총괄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닌 글로벌 기술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으며 지화 관련 소자 기반 레이더 기술도 주목받습니다. 장거리 탐지, 고정밀 추적, 다중 표적 대응 능력을 갖춘 겐 기술은 한국형 요격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비공개 회담에서 KF-21 수출 문제를 논의했으며 유해가 F-35 대신 KF-21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방산 성장을 동참해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으며 한국 무기 체계의 중동 진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기대를 걸며 UAE는 KF-21의 다음 수출국으로 유력합니다. UAE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공백을 메우고 KF-21 공동 개발에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는 국제 방산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UAE는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으로 자국 방산 산업을 발전시키려 하며 KF-21은 미국산 무기와 달리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미국이 F-35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KF-21로 독자 수출 노선을 마련하며 비미국형 전투기 다변화를 원하는 국가들의 신호를 줍니다. UAE는 중국산 훈련기 도입 경험 후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젠-20 도입설은 미국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적 카드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천무 도입을 제안했으나 외상 조건으로 구매를 요구해 논란을 일으킵니다. KF-21 개발 분담금 연체 전례에도 불구하고 외상 구매를 요구하며 한국을 가볍게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 대비 절반 가격으로 가성비가 뛰어나지만 인도네시아의 신뢰성 문제로 협력이 어렵습니다. 러시아 무기 제재로 인도네시아는 안보 공백에 직면했으며 천무는 기동성과 배치 효율성으로 매력적이지만 신뢰가 관건입니다. KF-21의 조립 공차를 0.25mm에서 0.01mm로 줄여 생산 속도가 2.5배 빨라졌으며 무인 로봇 조립으로 비용 절감과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극한 환경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동체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실전 기체 조립이 시작되어 동아시아 공군 판도를 바꿀 전망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파스 시스템을 비난했으나 최첨단 기술로 차이를 돌파한 한국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KF-21의 90% 가동률은 국산 부품, 무인 로봇 자동화, 로봇 엔지니어링 기술 덕분이며 무인 드릴링 시스템은 150초 작업을 25초로 단축했습니다. 리벳과 볼트 작업은 파스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었으며 주익은 탄소 섬유 80 압착으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중국 항모의 함재기 성능과 수량은 미흡해 미 해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며 강력한 국방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